자, 필수제 분들 1번입니다. 일단 이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리미트 x가 2분의 파이로 간댄다. 응? 그럼 코사인스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러면 밑에 있는 애가 어디로 가요? 1로 가요. 그렇구나. 그런데 시컨트 x가 있습니다. 시컨트 x는 코사인 x분의 1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이게 뭔 소리예요? 역수로 가잖아. 역수로. 알겠죠? 아, 그러면 1에다가 무한대승을 때린 거구나. 그럼 뭘 생각해야 돼? 2의 정의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2의 정의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2의 정의 생각하시면 1 빼기 코사인 x였었으니까 이 녀석의 역수는 뭐예요? 이 녀석의 역수는 마이너스 코사인 x분의 1이 되면 된다. 이렇게. 알겠죠? 역수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 녀석에다 뭘 해주시면 된다고? 다시 마이너스 1승을 얹어주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는 거니까 이게 뭐로 갑니까? 2의 마이너스 1승으로 가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2분의 1로 간다. 이렇게 푸시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겠고요. 그런 문제를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도 같이 보실게요. fx는 x, x-1의 x승입니다. 엄청 복잡한 녀석이에요. x-1분의 x니까 약간 크죠. 그 녀석이 x승입니다. 사실 이렇게 바꾸는 게 좀 더 좋겠죠. x-1승에 뭐야? 1승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다 x-1승을 해주시는 게 맞겠고, 그리고 다시 여기다 1 더하기 x-1의 1승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x승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바꾸면 여러모로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어떤 게 유리한지 보시겠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해 보라 그랬는데 fx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으로 가죠.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어디로 간다고? 얘는 네, 무한대로 가요.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어디로 갑니까? 이 녀석이 당연히 2로 갑니다. 2로. 아시겠죠? 반면에 얘는 어디로 가요?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0으로 가죠. 그럼 1로 가니까 얘는 어디로 가? 당연히 1로 갑니다. 답이 2로 가죠. 2. 결론이 뭐예요? 어디로 간다고? 얘가 2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니은이 재밌는데 여러분 니은은 어떻게 풀었어요? 니은도 가끔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 응? 이걸 그냥 푸는 거예요. fx 플러스 1을 써.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보세요. fx 플러스 1을 써. 이렇게 쓰면 뭐가 돼? x 플러스 1을 집어넣는 거니까 x에다가 x 플러스 1이 되고, 다시 여기도 x 플러스 1이 되고, 1 더하기 x분의 1이 되니까 그 녀석이 x 플러스 1승이 되고,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해서 극한값을 구하는데 뭐 이래도 되죠. 근데 그러기 이전에 얘들아, 여기다가 무한히 보낸다 그러잖아요. 얘를 무한히 보내니까 어디로 갔다고? 2로 갔대. 그럼 얘도 무한히 보내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2로 가겠죠. 얘가 무한히 가면 2로 가고 얘도 무한히 가면 어디로 가? 당연히 2로 가겠죠. 한 칸 옆으로 평행이동 시킨 거니까. 어차피 무한히 가면 똑같은 거잖아. 목표치는. 그치? 무한히 간 거보다 한 칸 더 가나. 안 그래? 그러니까 그냥 2죠. 이걸 구하지 마시고 그냥 2니까 2제곱이다. 이렇게 푸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K가 2 이상일 때는 KX는 어떻게 가요, 쌤? KX는 K배 된 거니까 뭐 어디론가 가겠죠? 근데 K배가 됐으니 이만큼 K가 땡겨졌는데, 자, 그 녀석이 어디로 가는지 똑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혹시 뭐 불안한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K는 지금 2보다 크다고 확인했었습니다. FKX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녀석에다 뭘 했다고 지금 다시? KX가 다시 곱해진 거죠. 이해합니까? X에 들어갈 자리에 전부 다 뭘 집어넣었다고? 전부 다? KX를 집어넣은 거죠. 그럼 어떤 결론이 나와요? 똑같죠, 했던 얘기가. 이렇게 되겠죠. 다시 어떻게 됩니까? KX 빼기 1이 되는 거죠. 다시 맨 마지막에 뭐만 해주면 돼? 1승 마저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1 더하기 KX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 거지. 어디로 가요? 당연히 2로 간다고요. 알겠죠? 2로 간다고요. 아니, 궁극적으로 어디로 간다고. 걔가 가는데 2배 빨리 가든 한 칸 먼저 가든 어차피 글로 간다니까. 걔는 2로 간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뭐야? 기억도 니은도 디귿도 다 사실 다 전부 다 뭐야? 2로 간다. 이걸로 풀면 돼서 기억은 2로 가는 거고, 니은은 당연히 2개니까 2 제곱으로 가는 거고, 디귿은 1개니까 또 역시 2로 가는 건데, 이걸 보통 어떻게 한다고? 처음이니까 확인을 해보신다고요. 알겠죠? 확인해보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확인을 해보고 가만히 있죠. 내가 왜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자 이런 얘기고요. 필수 이제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0부터 x까지 ft를 적분한 것이 ex 더하기 ax 더하기 a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만족시킬 때 FL의 이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이런 식을 만나면 무조건 뭐? 0 한번 넣어보고 미분한다. 수트에서 배웠죠? 0 한번 넣으면 0 넣으면 지워져야 되는 거니까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0 넣으면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두 번째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하면 fx가 되는데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ex가 되고 빼기 1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fx였었으니까 뭘 구하래? fln을 구하랬으니까 따라서 fln은 2의 ln에서 빼기 1 해주는 거니까 답은 1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진도 쭉쭉 나가면 되는데 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공부가 가르치는 재미가 있어야지 사람이. 그래서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해드리고 갈게요. 응? 오케이? 재밌게 살자. 사실 교육과정상 커리큘럼상 지금 할 게 아닌데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재밌는 거 하나만 합시다. 이 x는 미분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자기 자신 된다 그랬죠?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알아놓으세요. 재미예요, 재미. 1 더하기 x 더하기 2팩분의 x제곱 3팩토리얼분 x 3승 4팩토리얼분 x 4승 여기도 1팩분의 1이고 여기도 0승의 0팩분의 1인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게 정의입니다. 미분을 해볼게요. 무한히 가는 거예요. 무한히. 미분을 해볼게요. 얘는 1이었잖아. 날라가고 x니까 미분하면 뭐 돼? 1이 되는 거예요. 얘가 1이 되는 겁니다. 얘는 다시 미분하면 뭐가 돼요? x가 되죠. 얘는 미분하니까 뭐가 돼요? 2팩분의 1 x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미분 한 칸씩 당겨줘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게 2x입니다. 그러니까 2는 뭐야? 2는 자연상수 2는 여기다 1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1 더하기 0팩 1팩은 다 1이니까 여기 뭐야? 2팩분의 1 더하기 3팩분의 1 더하기 4팩분의 1 더하기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대략 얼마쯤 되냐면 2.718쯤 됩니다. 이렇게. 아무 알 필요 없는 내용을 잠깐 해드렸어요. 재미가 없어서. 알겠죠? 자, 필수예제 4번부터 필수예제 오늘 13번까지 다 풀면 오늘 할 일이 끝나는 거거든요. 알겠죠? 다음부터 13번까지가 할 일이니까 얼른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0분에 여기 마저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분 좋게 신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필 업데이트 안 하셨네요. 다음에는 분필 업데이트 부족하면 업데이트 하셔야 됩니다. 자, 4번 문제부터 가보겠습니다. 연속함수 fx가 x가 0으로 갈 때 뭘 만족하냐면 ln 1-x를 fx라고 되어 있습니다. ln 1-x를 fx로 나눴더니 얘가 4를 만족시킨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 알고 있는 것부터 먼저 쓰시는 거예요. ln 1-x는 뭐가 될 거라고? 마이너스 x랑 때렸을 때 1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0으로 간 녀석을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이 같이 0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얘가 1로 갈 것이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 뭐가 붙어요? 마이너스 x가 붙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위에 fx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이 녀석은 1로 가는 거고요. 자, 이 녀석 전체가 4로 가야 되는 거니까 얘가 어디로 갈까? 얘가 4로 가야 되는 거죠. 얘가 4로. 그러니까 요만큼 어디로 가야 돼? 마이너스 4로 가야 되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머지 애들을 끼워 맞추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필수예제 4번 풀어나갈 수 있을 거고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필수 예제 5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수 a가 x가 0으로 점점점 갈 때 a 더하기 12의 x승과 a 마이너스 a x승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르죠. 우리가 그동안 풀었던 문제들은 어떤 식이었었죠? a 자체에다가 x 더하기 h, 그러니까 지수가 바뀌는 문제였었는데 그 극한값 같은 경우는 미분의 정에서 풀었던 건 얘는 뭐야? 밑이 12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x가 0으로 가요. x는 밑에 깔려 있고요. a 더하기 12에 x승 빼기 a x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0으로 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말 얘가 0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0으로 가면 얘가 a는 a인데 얘가 어디로 가? 1로 가지. 얘도 똑같이 어디로 가요? 그대로 1로 가고 있는 거죠. 알겠죠? 1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1 빼기 1 돼서 0 되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알겠죠? 1로 가는데 얼마나 빨리 1로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었다니까? 뭘 공부한 적이 있었냐면 x가 0으로 갈 때 2x 빼기 1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간다고? 1로 간다 라고 공부를 했었고요. 또 마찬가지 비슷하게 공부했던 것 중에 x가 0으로 가는데 ax 빼기 1은 이게 어디로 간다고 배웠어요? 이게 ln a로 간다 라는 걸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공식 중에 이게 있었으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는 겁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아는 걸 갖고 와서 쓰는 거지. a 더하기 12의 x승에다가 뭘 해준다? 1을 빼서 일단 이걸 정리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빼기 하기를 그대로 똑같이 a x에서 1을 뺀다. 다시 여기서 x승을 해준다. 이러면 똑같은 녀석이 나오게 된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x를 점점점 0으로 보내보시면 얘는 방금 전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 ln a 플러스 12가 나오게 될 거고요. 얘는 ln a를 향해 갈 테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a분의 a 플러스 12가 나오는데 그 녀석이 3이어야 되는 거니까 얘가 6이어야지만 대충 만들어지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a는 6이다. 이렇게 푸시면 5번도 정리되는 셈입니다. 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6번. 마이너스 1보다 큰 연속인 함수 f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걸 만족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x fx는 ln 1 더하기 x를 만족시킨다 라고 나와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좀 편한 걸로 바꿔볼까? 마이너스 1보다 큰 녀석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속인 함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 보세요. fx는 x분의 ln 1 더하기 x다 라고 쓰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이 범위가 언제였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일때였었기 때문에 이때는 언제야? 이렇게 쓰려면 x가 0이 아닐 때만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함부로 나누는 게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0일 때는 어떻게 되는데? 0일 때도 따로 정의를 해주려고 하니까 여긴 0이고 여기도 0이라서 0 곱하기 fx는 0이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여기서 정의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0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얘가 마이너스 1 범위 내에서 fx가 연속임을 활용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뭐하고 똑같겠어요? 극한값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x가 0으로 보내보는 겁니다. 무엇을? ln 1 더하기 x를 x라는 녀석을 극한값으로 보내보면 1인 걸 우리가 이미 공부했었으니까 여기는 뭐가 됩니까? 1이 되겠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fx로구나 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f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0은 1이 되는 거고요. 오케이. 자, 계속해서 구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삼각함수의 극한값을 구해나가는 과정입니다. x가 0으로 갈 때 1 더하기 x의 루트 씌운 녀석하고 1 빼기 x의 제곱의 루트 씌운 녀석을 빼고 1 마이너스 코사인 x를 구해보시오 라는 계산 문제입니다. 유리화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1 더하기 x 제곱에서 1 마이너스 x 제곱을 뺍니다. 여긴 1 마이너스 코사인 x고요. 알겠죠? 이거 뺍니다. 그럼 다시 여기 정리하시면 뭐예요? 루트 1 더하기 x 제곱이고요. 더하기 1 빼기 x 제곱이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1 더하기 x 제곱에서 1 빼기 x 제곱을 빼주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해볼게요. 끼리끼리 지워지고요. 여기는 2x 제곱이 남았는데 아시다시피 이건 우리가 공부했었던 내용이죠. x가 0으로 갈 때 x 제곱분의 1 빼기 코사인 x는 2분의 1로 간다. 그런데 여기 2분의 1도 또 뽑혀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뒤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1 더하기 x 제곱이랑 1 빼기 x 제곱이 있었으니까 얘가 어디로 가요? 2로 가면서 얘랑 지워지게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2분의 1을 향하여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냥 알고 있는 계산대로 착실히 해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필수 예제 8번 주의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97년도) 수능의 위험이 쩝니다. 뭐 만점자가 2명이었다나.
제가 뭐 이렇게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때 저도 중학생이어가지고 알겠죠? 97학년도 수능이니까 96년도에 치러진 거잖아요. 그때 그렇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시험 문제가. 알겠죠? 그리고 사실 그 문제를 몇 개 갖고 와서 여러분이 그냥 풀어보면 좋은데 또 교육과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범위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막 집합 문제 중에 개 어려운 문제 있거든. 정답률 0.01%인가? 뭐 이런 문제 있습니다. 맞은 애가 없었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게 뭐 수능 문제가 아니냐 보니 풀 일이 없었죠. 한번 잠깐 문과 시험 범위에 집합이 딱 수능 범위에 들어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면 그 수투 파트였거든 그때가. 그러면 수투 킬러로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직 하잖아. 기출이니까. 근데 야, 역대 가장 어려웠던 0. 몇몇 프로 문제를 문과 학생들하고 굳이 그걸 해야 돼 킬러로? 아마 안 나오지 싶은데 그래서 이제 보통 선생님들이 다 뺐죠. 저는 문과 수업을 잘 안 했었으니까 그걸 직접 수업해보진 않았었습니다. 알겠죠? 근데 하여튼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다고 유명한 수능이 97 수능이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불수능 중에 뭐 09 수능, 11 수능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여러분 뭐 22 수능도 어려웠던 거 아니에요? 불수능 아니에요? 아니에요. 수학은 불수능 전혀 아니었어요. 22 수능 같은 경우는 2,700명이 다 맞았습니다. 미적하고 기하 선택한 애들만 2,700명이 다 맞았어요. 즉 다시 말하면 거의 그걸로 이제 의치 한약수 다 붙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한 개라도 틀리면 의치 한약수 아무데도 못 가는 정시로. 알겠죠? 그런 정도로 이제 시험이 좀 쉬웠던 편이었기 때문에 옛날 불수능 얘기할 때는 꼭 09년도 11 수능이 나오는데 그것을 다 압도하는 가장 어렵던 수능이 97 수능이다. 근데 97 수능은 왜 회자가 안 됩니까, 선생님? 회자를 하려고 해도 좀 애지간해야지 회자를 하지. 솔직히 30년 전 수능 이러면 뭐 내가 태어나기도 전 수능 이러면 이제 좀 와닿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4번 문제 보소. 알겠죠? 4번 문제조차도 어떻다고? 문제가 되게 어렵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풀게 되냐면 x가 0으로 가죠. x가 0으로 가죠. 맞죠? x가 0으로 가요. 뭘 기준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자, 보세요.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 라고 하면 사인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니까 3x 3승 더하기 5x 제곱 더하기 4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너무 복잡해 보이면 간단한 버전으로 바꿔볼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사인 x랑 x랑 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1로 가는 거 맞잖아. 맞지? 근데 한번 비교해보자. 여기는 x 제곱이고요. 여기는 2x 제곱이에요. 이렇게 되면 값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면 애초에 그냥 이렇게 원론적으로 푸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인에 들어간 얘가 전체적으로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0으로 가죠.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 3x 3승 더하기 5x 제곱 더하기 일단 4x라고 먼저 쓰세요. 이렇게요. 알겠지? 이렇게 먼저 세트를 만들어주세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푸는 건 안 되지만 처음에 풀 때는 이렇게 풀어야지. 얘가 어디로 갑니까? 얘는 당연히 1로 갑니다. 알겠죠? 이 라지 x로 치환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위에다 얹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내 맘대로 나눈 거니까 내 맘대로 나눈 걸 정리해주기 위해서 다시 곱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밑에는 뭡니까? 2x 3승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x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x가 점점점 0으로 갑니다. 그럼 이 중에 뭐가 더 빨리 사라진다고? 0으로 갈 때는 뭐랑 뭐를 비교하더라? 최저창을 비교하죠. 최저창을 비교하니까 얘네들만 궁극적으로 남는 거고 얘네들은 다 뭐예요? 미리 사라져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야 답은? 네, 4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거기 보시면 잔인하게 2분의 3도 있고 2분의 사인 3도 있고 왠지 2분의 3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게. 그치? 최고차항 계수가 2분의 3 딱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뭐라고? 궁극적으로 제일 좋게 잘 푸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 두 개 날리세요 그냥. 알겠죠? 여기도 이거 두 개 날리세요. 왜? 어차피 0으로 점점점 가면 최고차항 어차피 필요 없어지잖아. 알겠죠? 그럼 사인 4x니까 4x 4 이래서 여기 정리하면서 1 되고 4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알겠죠? 어떻게 푼다고? 0으로 가는 거니까 차수가 높은 애들은 다 지워버리라고요. 그럼 결국 뭐야? x분의 사인 4x니까 답은 4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게 푸는 게 궁극적이고 올바르게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97년도 수능. 제가 수능 다 맞은 사람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눠본 게 2번 정도 있거든요. 한 번은 정성택 선배라고, 그러니까 수학 경시 대회 그 애들만 모아놓고 하는 계절학교가 있었는데 그 계절학교 조교 선생님으로 정성택 선배가 왔어요. 정성택 선배가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1시간마다 과목을 바꿨대. 왜냐면 1시간 이상 되면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는 것 같아가지고 1시간마다 과목을 바꿨다 그러고, 자기가 문제 푸는데 채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매번 번거롭고 아까워가지고 부모님의 옆에 붙으셨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가 1시간 채점해주고 이제 아빠를 교대하고, 다시 아빠가 가고 나면 다시 엄마가 교대하고, 엄마랑 아빠는 1시간마다 오는 거지. 근데 그걸 채점했다고 안 하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동그라미를 쳐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 채점은 맞고 틀리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문제를 푸는데 계속 맞다는 걸 확인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지. 알겠죠? 어머니 아버지가 그거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쳐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맨날 1시간마다 바꿔가면서 했지. 나는 1시간마다 과목을 바꾸고 엄마 아빠는 서로 교대하고 이러면서 채점을 해줬던 기억이 있다. 동그라미 쳐줬던 기억이 나.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자기 입장에서는 동그라미 쳐주는 행동이지 채점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이렇게 된 거죠. 알겠죠? 그런 선배가 하나 있었고,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한태숙 교수님이라고, 전산학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맨 처음에는 여자 교수님인 줄 알았어요. 이름이 성함이 한태숙이라서. 근데 남자 교수님입니다. 풍채도 있으신 남자 교수님인데, 그 프로그램 그 과목 전산학 과목 이름이 전산학 프로그래밍의 이해예요. 딱 들으면 어때? 쉬워 보이지? 프로그래밍 이해니까 딱 들어갔더니 교재가 MIT 프레스에서 나온 교재인데, 그 교재를 똑같이 쓰면서 똑같은 수업을 계속 진도 나가더라고요. 개빡셌어요. 힘들어 이러면서 수업을 듣는데, 그건 그렇고 교수님이 자꾸 어마어마한 실수를 자꾸 해요. 막 한참 얘기하시다가 아닌가? 이래 버려요. 자,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까지 안 그래도 힘들어서 막 따라오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근데 막 혼란스럽게 시작했어요. 왜 이럴 때 있잖아. 듣다 보면 놓칠 때 뭔 소리야? 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아닌가? 이러면 공부가 딱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좀 한 번만 보고 오시지. 교수님이 보시기엔 금방 별것도 아닐 텐데. 근데 이제 거기서 처음 보는 거야, 책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깜빡 이게 아니었나? 저건나? 이렇게 하시는 그런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원래 카이스트 교수님 중에 수업 좀 많이 하시는 교수님 별로 안 계시니까 안 하겠거리니 하고 이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어느 날 이런 거 있잖아요. 만점자, 전국 만점자 지금 어디서 누가 무엇을 하고 있나 뭐 이런 거 있죠. 수능 첫 만점자가 오승은이라는 분인데, 그 사람은 저한테 중학교 1학년 선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한 살 위였어요. 그 중학교에서. 근데 유명하지 않았어요. 저희 때에서 유명했던 선배들은 둘 다 서울과학고를 왔고 한 3, 4등 했나 봐요. 그래서 한성과학고를 갔는데, 한성과학고에서 다 맞아서 수능을 다 맞아서 유명해진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일면식이 없죠. 그리고 또 여자 선배니까. 근데 중학교 다닐 때 한 학년 위에 여자 선배랑 얘기해 본 적 있어? 거의 없잖아. 우린 또 남녀 분반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연결고리는 제일 가까운데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 한태 선생님 거기 만점자 어디서 뭘 하나 중에서 이제 오승훈 선배는 뭘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만점자 아니다. 수석은 뭘 하나. 전국 1등들은 무엇을 어디서 하고 있나 이런 거 있는데, 거기 쭉 내가 아는 사람 혹시 있나 하고 쭉 보는데 정성택 당연히 있고요. 오승은 만점이 1등이겠죠. 있고요. 보는데 딱 보니까 여기에 써 있는 거야. 한태숙. 한태숙? 혹시 우리 교수님 그분? 그랬더니 현 카이스트 전산학과 교수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전국 1등이었음? 약간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러다 수업을 들으니까 이제 수업 들을 때마다 막 교수님 아닌가? 막 이러면 이제 옛날 같았으면은 짜증나 또 아닌가네 뭐 이러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전국 1등이니까 이런 가소로운 문제 따위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 없으시겠지. 훌륭하신 일을 하겠지.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전국 1등이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저도 전국 1등 해보긴 해봤습니다. 2번 정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중학교 2학년 때 수학경시대회를 치러 가서 수학경시대회에서만, 알겠죠? 솔직히 국어 영어 다 모아놓고 치면 자신 없어요. 절대 없고. 거기서 한번 대상을 탄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설대회여서 대교 눈높이에서 주최한 중학교 2학년 시험대회에서 한번 대상을 한번 타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는 과학전람회라고 이제 과학 관련된 논문을 써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단체전이었기 때문에 저보다는 제 친구들이 주력으로 했던 건데, 어떻게 팀빨을 잘 받아가지고 대통령상을 탔습니다. 대통령상을 타면 좋아요. 일단 대통령이 직접 주진 않습니다. 알겠죠? 상장을 대통령이 직접 주진 않는데 대통령이 줬다고 써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는 아쉽잖아. 대통령을 준 거 아니니까. 근데 만나봤어요. 그래서 청와대에 가서. 마침 딱 운 좋게 뭐였냐면 21세기를 여는 과학인의 밤인가?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21세기를 여는 과학인의 밤인데, 딱 그때가 뭐였냐면 2001년인가 2000년인가가 새로 시작될 때였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런 거에서 이제 고등학생 대표로 전국 과학 전람회 대통령상 수상자들이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때 가서 깜짝 놀란 게, 저 빼고 정말 모두 다 양복을 입고 온 거야. 우린 고등학생 대표로 왔지만 다른 분들은 다 뭐냐면 각 영역의 대표님들인 거죠. 알겠죠? 예를 들면 천문학 대표, 물리학 대표, 기계공학 대표, 사업가 대표. 이래서 교수님들도 다 기라성 같은 교수님이고, 다 왜냐면 대통령이 불러 모은 거니까. 그리고 거기서 재밌었던 거는 드라마 카이스트 출연진도 있었습니다.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드라마 카이스트 출연진도 과학인의 긍지를 살렸다 이래가지고 이제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난 처음 보는 연예인이니까 사인 받고, 알겠죠? 이러고 들어왔는데, 나만 빼고 다 양복을 입고 온 거야. 그래서 이제 바짝 얼어가지고 그 경호원 아저씨한테
이제 아시죠? 그러니까 저는 양복 안 입고 왔는데 저 들어갈 수 있나요? 그랬더니 당연히 들어갈 수 있지. 들어가면서 이제 뭐 나를 뭐 하겠니? 고등학생인데 뭐 내가 뭐 총을 들고 가서 대통령을 암살을 하겠니?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하더니 들어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밥 먹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깜짝 놀랐던 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연대 천문학과 교수님 중에 저 성함이 이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광우 교수님인가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원래 연대 천문학과가 당연히 서울대 물리천문학부보다는 보통 낮을 거 아니야. 근데 연대 천문학과만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의 삐까뜰 만큼 높게 평가받는 이유가 되는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런 교수님이 한 분 계셨었거든. 그래서 그분이 서울과학고에 강연을 하러 오셨었는데 그때 오셔서 진짜 완전 약간 뭐랄까 거만 포스가 쩔었던 기억이 납니다. 거만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자신감이 개뿜뿜뿜뿜 넘쳐 흘러가지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너 그거 이래 한 거 아니지? 약간 이렇게 다 하는데 그 말이 다 맞는 말이고 막 뭔가 대가의 포스가 느껴지는 그런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특강을 듣고 그런 교수님이 계셨나 보다 하고 말았는데 거기 청와대 가 보니까 그 교수님도 당연히 초대를 받아서 온 거야.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 질문할 그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질문한다 생각하면 내가 생각했던 질문은 그냥 아무나 손 들어서 저 이거 질문인데요? 이러면서 이제 질문하는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리허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허설 하길래 질문자가 내정이 돼 있나 보다. 난 닥치고 있어야겠다. 왜냐면 거기서 고등학생이 까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 왜 부르신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대통령상은 왜 대통령이 안 주나요? 뭐 이런 거 걔들이 주셨다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막 경호원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드디어 질문 차례가 돼가지고 질문 딱 하시는데 그때 좀 놀랐던 게 그 대갈 포스를 뿜뿜 하시는 교수님이 딱 이렇게 해갖고 배 안 보이죠? 다시 귀에다 딱 켜고 팔을 탁 하면서 차렷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대통령 그 김대중 대통령이었는데 말씀하시죠. 이러니까 바짝 일어나서 빡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간 군인 같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질문 이러는데 와 우리 학교에서는 그렇게 거만 떠시더니 대통령 앞에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여러분 대통령 안 만나봤잖아요. 그래서 어떨지 잘 모르겠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막상 만나보면 또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여기 대통령 들어온다 생각해봐. 그 어떤 기분이야? 씨발 존나 신기하다. 약간 이거야? 지금 대통령 누구지? 말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말 조심하도록 하고 하여튼 제가 하도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여기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정치 얘기, 종교 얘기, 남녀 이야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성차별적 발언, 그다음에 종교적 발언, 예를 들면 뭐 계속 교회 가세요 이런 거 하면 듣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정치 발언, 그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쫙 반으로 갈릴 거 아니야. 그래서 절대 그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강의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진짜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막상 가보니까 그런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기하고 그 대통령은 되게 편안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악수를 마지막에 합니다. 악수를 하는데 악수를 하는 게 이렇게 한 명씩 악수를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지팡이 잡고 계셨었거든요. 그 당시에 지팡이 딱 잡고 이렇게 손 딱 내밀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셨나 김대중 대통령? 살아 계신가? 가물가물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한 명씩 가서 이렇게 손 터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터치. 그분은 이러고 있습니다. 아주 동상처럼. 그러면 이제 가서 터치하고 이제 난 신기하잖아. 이렇게 흔들어 보고 이러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2번 전국 1등을 했는데 그 전국 1등은 특별한 영역이었고 참여한 사람이 없지만 모두 다 치는 수능에서 1등을 할 때는 좀 뿜뿜이 있겠죠.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전 과목 다 맞은 애가 문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수학에서 하나 틀렸다. 그럼 모르겠어요. 전국 1등이겠죠. 근데 그게 진짜 멋있는 게 너네 혹시 이거 아니? 작년에 아직은 정시 결과가 안 나왔는데 작년 정시에 설의가 있잖아요. 설의. 그 다음에 설의 애들이 정시를 쓰면 뭐 가군 나군 이런 거 있어서 같이 동시에 넣고 이럴 거 아니야. 연의, 그 다음에 가의, 가톨릭 의대, 그 다음에 뭐 성균관의대, 울산대 의대. 이거 중에 한 개를 이렇게 같이 넣어서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넣어요. 알겠죠? 자, 여기는 추합이 몇 명 붙을까? 추가 합격. 최추합 말고 추합. 0명이지 당연히. 서리가 0명이에요. 무슨 놈의 추합이 있어. 추합이 있으려면 여기를 붙고 딴 데를 갔다는 거잖아. 설의를 붙고 설의를 집어넣은 새끼가 더 좋은 데를 붙었네? 이러면서 설의를 안 갈 리는 없잖아요. 알겠죠? 설의는 추합이 0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 만약에 정원이 40명이었다고 쳐요. 만약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여기 어딘가에 추합이 40개가 발생하겠죠. 동의합니까?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면 뭐 25개, 여기는 10개, 뭐 여기는 1개, 2개, 3개 뭐 이렇게 있겠죠. 이게 있었다 쳐요. 개수 합이 맞나 지금? 대충 맞는 거 같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추합의 합이 40이 아니라 작년에 39였어요. 개쩔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니지. 설의 넣는 애가 여기만 넣은 거예요. 여기 아예 안 넣은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생각하니까 자기가 딱 봤는데 전국 1등인 거예요. 투 과목 했고 나 다 맞았잖아. 그러면은 전국 1등이잖아. 어차피 서울대에 무조건 붙을 거잖아. 그러면 원섭이 아깝게 또 다른 군 넣을 필요 없잖아. 딱 서울대 한 장 딱 넣고 최초합. 그치.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개쩔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머지 여기 뭐야? 이 39명도 그 40명 중에 한 명 나머지 하에 비해 더 못한 애들 아닐 거 아니야. 근데 뭔가 걔는 자기에 대한 확신이 개쩌는 거지. 알겠지? 그런 개포 뿜뿜.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39명이 돼서 여기 40명, 그다음 여기 정원. 이렇게 하면 이게 뭐야? 우리나라 지금 그 컷으로 따지면 최상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어디게? 되게 재밌어요. 이것도 재밌어요. 그 다음이 어디게? 네, 그 다음에 고려대 의대거든요. 그 다음에 고려대 의대인데 이게 왜 고려대 의대인 걸 아냐면 뭐 경희대 의대니 뭐 이랬을 수 있잖아. 근데 고려대 의대인 게 왜 하냐면 여기도 추합이 0명이에요. 이건 잘 모르겠지. 이게 추합이 0명입니다. 정시 추합이 0명. 이게 무슨 소리냐? 설의대 쓴 애들이 어떻게 썼겠어? 이렇게 썼겠지. 이렇게 썼겠지. 알겠지? 그럼 연희, 가희, 성희, 우리를 쓴 애들 어디에 썼겠어? 이렇게 쓴 애도 있겠지만 써보니까 씨발 좀 후달린다 이런 애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는 후달린 거야. 어차피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여기 썼던 애들이 경희대 의대였어요. 경희대 의대. 알겠죠? 경희대 의대. 근데 설의 중에 고2를 쓴 애는 없는 거야. 왜 없어? 야, 내가 씨발 설의를 넣었는데 고2를 넣겠냐?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인드로는. 그래서 연가에다 보통 쓰는데 뭐 아빠가 성균관대 의대 교수라든지 집이 울산이라든지 이러면 이런 넣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이런 데 몇 명 넣고 고대 의대는 아무도 안 넣은 거예요. 왜냐면 서울대 의대를 쓰는 애들은 아무도 안 넣은 거지. 그럼 고대 의대를 넣는 애들은 어디를 넣겠어? 여기랑. 여기를 넣겠지. 여기를 넣겠지. 이렇게 넣은 거죠.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뭐가 더 낫다고? 여기가 나은 거야. 그래서 여기는 추합이 없어요. 여기 붙은 애들 뭐라고 그냥 다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 합격자 명단이 있을 거 아니야. 합격자 인원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만큼 여기서 경위가 뺑뺑이가 도는 거지. 이해가십니까? 그럼 또 추합이 도는 거지. 그럼 그게 이게 누르르 이렇게 내려오면서 저 밑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고대 의대가 몇 등이다? 6등이다. 알겠죠? 고대 의대가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 5개는 못 건드려요. 서울대 의대 넣는 애들은 고대 의대에 넣지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고려대 의대를 붙은 애들은 다른 대학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지기, 5대 의대 그리고 문지기 이렇게 있습니다. 합격자가 나오기를. 여러분 중에 나오기를.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른 얘기 재밌었죠? 전국 1등 얘기가 필수 이제 9번입니다. 자, 연속함수 fx가 1 코사인 x제곱이 있고요. fx를 했더니 2를 만족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까요? 이런 거를 먼저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우리가 이미 정리해놓은 게 뭐가 있었냐면 코사인 x제곱을 라지 x라고 생각하면 여기 뭐가 돼? 라지 x의 제곱에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2분의 1로 갈 거라는 게 확실하고 그럼 여기 x 4승분의 fx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어디로 간다고? 2분의 1로 안 가고 2분의 1로 뒤집은 거니까 얘는 어디로 가요? 2로 가겠죠. 2로. 근데 여기 2로 간댔으니까 여기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여기요. 1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2로 간 거죠. 그러니까 P가 뭐여야 돼요? P는 4여야 된다. 그리고 Q는 뭐여야 된다? Q는 1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쌤 그러지 말고 이러면 안 돼요? 여기가 5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5면 P에다 5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fx가 대충 x 4승 정도 되는데 P에다 5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Q가 0이 되죠. 그래서 Q가 단 0보다 크다라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꼭 이렇게 병신처럼 쓰는 새끼 있을까 봐. 알겠지? 4, 1인데 5면 안 돼? 이러면서 0보다 크다고 걸어놨네. 이러면서 이제 알겠죠?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공부하다 보면 사람이 성격 삐뚤어져가지고 이상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자, 필수 예제 10번입니다. fx는 sin x 더하기 알파랑 더하기 2 코사인 x 더하기 알파에 대해서 f 프라임 4분의 파이가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분했더니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때 탄젠트 알파의 값을 구해보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fx가 뭐라고요? sin x 더하기 알파고 2의 코사인 x 더하기 알파입니다. 그리고 미분한 다음에 4분의 파이 넣으니까 0이 나왔대요. 당연히 여기서 이 덧셈 정리를 먼저 풀어헤치고 얘들 풀어헤친 다음에 정리를 해도 뭐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그냥 바로 미분해 보겠습니다. f 프라임 x를 바로 미분해 볼게요. 일단 sin x 미분했으니까 뭐가 돼?
x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어차피 각은 평행이동되는 거니까 기울기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다시 빼기 2의 사인 x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습니다. x 더하기 알파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4분의 파이를 집어넣었대요. 여기다 4분의 파이를 집어넣었더니 이 둘이 어땠다고 서로? 같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같았다. 아 그래? 자 그러면 코사인 넘기면 2분의 1이 나왔다는 얘기네. 2분의 1이 뭐가 나왔다고? 탄젠트 4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가 나왔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뭘 구하래요? 탄젠트 알파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요령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시면 확실히 은근히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뭘 구하라고 했다고 지금? 탄젠트 알파를 구하라고 했지. 자 여기서 무지성풀이입니다. 무지성풀이.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푸는 겁니다. 아 물론 무지성은 아니야 솔직히. 무지성이면 이 새끼 덧셈 정리 도 모르겠지. 그거 말고 그러니까 별다른 고민 없이 그냥 생각하는데 손간대로 푸는 풀이를 말하는 겁니다. 손간대로 풀면 이렇게 돼요. 탄젠트 알파가 궁금한 거니까 이걸 풀어 헤치는 거야. 2분의 1은 탄젠트 알파 더하기 1, 탄젠트 4분의 파이니까. 알겠죠? 다시 1 빼기 탄젠트 알파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어떻게 하면 돼? 넘겨서 풀면 되겠죠. 알겠죠?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얘가 넘기는 과정에서 또 방정식 한 번 더 풀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녀석이 탄젠트 베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지? 탄젠트 베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탄젠트 알파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 2분의 1이 되는 값에서 뭘 빼면 돼? 요 4분의 파이를 빼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 탄젠트 빼는 공식을 쓰시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 에다가 1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4분의 1이 되면 된다. 이렇게요. 알겠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여기는 4분의 1이 되고 여기는 8분의 9가 됩니다. 그래서 9분의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풀면 바로 풀 수 있죠. 다시 식을 풀지 않고 바로 풀 수 있다고. 요 베타가 2분의 1인 탄젠트에서 4분의 8 아이 병신 누가 그랬어요? 어떤 내 표정이 그래서 그랬던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병신은 나한테 얘기한 거지 너한테 얘기한 게 아니니까 선생님이 욕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알겠죠? 탄젠트 했을 때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냥 미지수로 놓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들이 있으면 숫자 계산으로 탄젠트 알파를 찾는 쪽으로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주어진 그대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필수제 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전국 1등 말고 한 전국 한 10등 정도 하세요. 전국 1등 하면 쪽팔리잖아. 뭐 인터뷰 나오고 사진 찍히고 너무 이렇게 사는 게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뭐 학교 다니고 학교 들어가면 이런 거 사람들이 그 저기 인터뷰했던 걔잖아. 이렇게 된다고요. 알겠죠?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한 겸손하게 한 5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지만 실속은 다 챙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저도 1등 했더니 너무 피곤하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2의 2x-1 제곱이 fx가 있고 이렇게 생긴 녀석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래? 왜 이렇게 복잡해? 뭐래요? 2의 2x-1의 제곱에 fx를 곱했더니 미친놈 아니야. a에서 4의 코사인 2분의 파이 x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복잡해 안 복잡해? 솔직히 인간적으로. 개 복잡하죠. 자, 뭘 구하라고요? a 곱하기 f 0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건 뭐 그렇다 쳐요. 근데 문제가 운이 여기죠. 여기. x가 0일 때. 0이면 여기가 1이 되니까 1 빼기 하면 0 되니까 지워주면 0 곱하기 뭐니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거죠. 알겠죠? 다시 fx 이렇게 쓰면 되잖아. fx 이렇게 썼으면 문제가 없잖아. 방금 전에 썼던 내용하고 되게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fx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단 이렇게 쓰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무조건 x가 0이 아닐 때라는 기호가 필요하다고요. 왜냐하면 0이 돼버리면 분모가 0이 돼버리니까. 알겠죠? 근데 연속인 함수라고 주어져 있었으니까 f0을 구하라고 하면 뭘 구하면 돼? 대신 극한값을 구하시면 된다고. x가 0으로 하는 극한값을 구하시면 되는데 2에 2x 빼기 1이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이거의 제곱이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여기도 2x에 그대로 제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1의 제곱이 됐었을 테니까 우리가 구하는 값은 뭐냐면 4x 제곱분의 a에서 4 코사인 2분의 파이 x 이런 녀석이 존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알겠지? 얘가 무한히 발산하면 돼요? 안 돼요? 발산하면 안 되죠. 이게 수렴해야지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이 수렴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얘가 0으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간다고? 1로 가서 사라졌어요. 얘가 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얘도 어디로 가야 돼? 반드시 0으로 가야 되는데 0으로 가면
코사인 0이니까 1로 가면 4로 가니까 a도 뭐 해야 된다고? 반드시 4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시면 되겠죠. 알겠죠? 따라서 a는 첫 번째 4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4는 똑같이 뽑았다고 치고요. 1 빼기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된 겁니다. 2분의 파이 x. 그럼 이 녀석은 원래 뭐가 돼야 적당하다고? 2분의 파이 x의 제곱이 돼야 2분의 1이 되는 녀석이라고. 근데 내 맘대로 2분의 파이 x의 제곱을 나눠줬었으니까 이런 녀석을 다시 곱해줘야 되겠고, 여기는 원래 4x 제곱이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알겠지? 얘가 어디로 간다고? 얘는요 2분의 1로 간다고. 얘가 2분의 1로 가니까 그 4랑 정리가 되면 어디로 가요? 답은 2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2로 가요. 얘가 2로 가는 과정에서 얘만 비교하시면 되는데, 얘네끼리 샤방샤방 지워지고 나면 뭐야? 4로 4의 파이 제곱을 나누면 16분의 파이 제곱이 되는 거니까 16분의 파이 제곱에다가 아까 남은 2를 곱하면 8분의 파이 제곱이 나온다 라고 문제 해결해 주시면 답이 없습니다. 아, 거기다 이 4를 곱해야 되는군요. 알겠죠? 그러면 2분의 파이 제곱을 곱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분의 파이 제곱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밌게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 12번하고 13번을 보시면서 기하적으로 활용하는 것까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사실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보다도 결국 이쪽 내용은 아마도 수능에서 4점짜리 문항으로 28이나 29번으로 출제될 문제일 거고, 그럴 때는 항상 기하나 좌표평면이랑 결합돼서 출제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것의 맛보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006학년도고 막 교육청유 이러니까 이렇게 3점짜리로 나온 거지, 2020년대 이후부터는 그냥 사실 그냥 그림이랑 같이 나오는 게 거의 고정화되어 있다시피 하셔도 과언이 아니죠. 10년대 이후면 다 그랬었습니다. 자, ln 10 더하기 1 더하기 10xb로 움직인 점 p와 그 양의 크기를 뭐라고 한다고? 각을 세타라고 한다. 근데 탄젠트 세타가 어디로 가는지를 물어봤는데, 탄젠트 세타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탄젠트 세타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탄젠트 세타는 x분의 ln 1 더하기 10x까지를 얘기해 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상태에서 원점이 p가 원점 5에 상당히 가까이 간다 그랬었으니까 0으로 간다라고 바꿔주시면 여기도 10x로 바꿔주시고 10이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이 어디로 갈 거야? 1로 갈 거라서 기울기는 10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울기는 10으로 가고요.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삼각형의 넓이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대요? ax 제곱하고 ln 2x 더하기 1이 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a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는 1,0이고 c도 0,1이에요. 그런데 a가 한없이 커지는 케이스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ln 2x 더하기 1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원점을 무조건 지날 거고요.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정근선을 가지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a가 충분히 낮았을 때, 작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a가 작으면 이렇게 되다가 a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겠죠.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고? 요 점의 x좌표가 점점점 작아질 거다. a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이쪽으로 하니까 작아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a가 한없이 커질 때, a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니까 이 점은 점점점 어디로 가요? 0을 향해 간다는 얘기고, 그럴 때 어떤 값에 가장 가까워지는지를 물어봤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삼각형의 넓이 둘을 비교하라고 시키면 항상 평가원은 하는 짓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교육청 문제긴 하지만, 삼각형 넓이 둘을 각각 구하시오가 아니라 둘의 비를 구하시오라고 할 때는 밑변이나 높이 중에 하나를 공유시킵니다. 어차피 2분의 1, 2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OC의 길이도 얼마예요? 1이고 OB의 길이도 얼마예요? 똑같이 1이란 말이죠. 1과 1이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 뭐만 구하면 돼요? 높이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높이만 구하시면 되는데 요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려면 요 길이가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게 뭐야? 요게 바로 x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요 교점의 좌표의 성질은 뭐냐면 ax 제곱하고 뭐야? ln 2x 더하기 1이 서로 어떻다고? 서로 같다라는 가정하에 있는데, 여기 값이 뭐예요? x제곱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뭘 결정해줘요? S2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S2 역할에서 x로 깔리는 거죠. 자, 그리고 S1의 역할을 해봐야 되는데, S1의 역할은 뭐예요? 요 길이를 얘기해주는 거죠. 요 길이를. 요 길이를 얘기해주는 건데, 요 길이가 뭐라고? 요 길이가 ln 2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뭐야? ax 제곱이다 이렇게 봐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a는 한없이 커진다 그랬으니까 이 a를 다시 한없이 커진 녀석을 그 극한값에 넣지 말고요. a가 점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 이 기울기가 점점점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x가 작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잖아. 그럼 여기서 a가 무한대로 간다는 사실을 대신 x가 0으로 간다는 사실로 바꿔놓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0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값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똑같이 2라고 쓰고 여기다가 2를 써주시면 우리가 구하는 값은 2로 간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되게 거창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뭐야? ln EX 더하기 1의 극한값을 구해나가는 것에 불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좌표평면에서 초월함수의 극한이고 그 뒤에 복수 문제들까지도 전부 다 풀어보시면 기본기 단단하게 채워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라고 써 있었는데 죄송하지만 4가 아니고 4가 맞구나. 4입니다. 4. 4고 원래 5의 초월함수 극한각이야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건 안 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호라이즌 그 교재만 다 쓰는 거고 지금은 기본기만 할 거니까 세타 영어로 하는 건 따로 정리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은 했으니까 여러 가지 미분법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건 교재랑 같이 나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뭐 하시면 되냐면 3단원하고 4단원의 복습 문제를 전부 다 풀어보시는데 모르는 게 없으면 되는 거고 있으면 다음 시간에 모르는 것부터 설명해드리고 그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 시간에 모르는 거 있는 친구들은 이 프린트 2개 갖고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거기서부터 해드리고 시작할게요.